요즘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이 핵심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필두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거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쉬었던 증권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탈환이라는 욕심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시장의 기운을 기반으로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성 매니저는 시장의 흐름과 특징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전형적인 트레이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 소부장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잘 가고 있지만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는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특징주를 보시게 되면은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상증자 이후에 900원에서 지금 상한가를 5번 가고 3,64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주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불타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뒤늦게 다가오는 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시장 안에서 다음 타자가 될 만한 테마와 종목을 노리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뭘로 잡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경기 민감주라는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요? 왜요? 요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경기가 앞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좀 스탠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섹터를 정해놓고 공통점이 뭘까 보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한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테마와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오늘 움직였던 섹터, 증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텔레그램 같은 데서 또 찌라시다 하면서 돌았었는데 2시에 이제 50억 확정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양도세 기준에 대한 상향 긍정 검토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는 건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증권주들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반도체, 방산, 조선, 증권주로 좀 쏠리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증시도 계속해서 좋은 효과가 이제 파급 효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증권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들도 계속해서 증권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참 오래 쉬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기반으로 우리가 장점으로 볼 만한 내용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기 회복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증권 수수료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증시가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주 수익 구조가 결국에는 신용잔고에 따른 이자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가져가고 있고 신용잔고에 대한 이자 수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룸을 다시 한번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탈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증권주도 기대감을 받으면서 지수와 같이 가는 흐름이 펼쳐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체크를 할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겪었던 현상입니다. 금리나 이제 매크로에 대한 거시적 환경에 따른 이제 변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이 길게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증권사가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한동안 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루즈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맞물려지고 있지만 또 한 번에 대한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실망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세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리스크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저조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를 5번간 이런 종목들을 옆에서 보고 있고 증권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심리적인 박탈감이 만들어지면서 오래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서히 가는 거를 좀 베이스로 두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는 우리가 뭘 짚고 넘어가야 할지 증권 테마 첫 번째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경기 회복에 대하면은 가장 커다란 사이클이 이어질 수가 있는 저는 철강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진짜 이 코너에선 처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건설 수요 증가 그리고 마스가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강은? 맞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건설업 쪽과 이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철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연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열후판 9개에 대한 물자에 5년 동안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조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박리담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던 철강 업계가 다시 한번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크게 상승을 이어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중형 조선사는 지금 수주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형 조선소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조선 4사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중형주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증가가 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을 내가 왜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슈로 풀어주셨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커다란 모멘텀은 제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철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는 와중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철강업들은 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었던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익성,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잘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실적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년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실적을 기반해서 많이 갈 수가 있는 좀 호재가 많은 기업이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단점은 뭐가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철강업계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수 사이클 중에서도 건설이나 가전, 기계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활성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냥 가격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내수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에 대한 가격 부담을 전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철강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이 되는 기반 베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수익성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철강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 경제에 대한 회복 사이클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광산이 없기 때문에 니켈이나 몰리브덴은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리스크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은 경기 민감주 안에서 강자를 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증권, 두 번째 후보는 철강입니다.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오늘 증권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증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틀어가지고 저는 네. 오늘 철강을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리했습니다. 저는 증권 쪽에서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의외로 철강을 골라주셨습니다. 여러 철강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까요? 약간은 이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네. 관리는 잘 필요하지만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설명드릴 종목은 한일철강이라는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를 여전히 좋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데 한일철강만이 가지고 있는 뭐 강점이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철강주들은 대체적으로 또 사업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점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철강은 코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단이나 가공, 유통, 물류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원스톱에 대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은 가공만 하거나 유통만 하거나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일철강은 여기에 대한 거를 원스톱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폭이나 두께, 길이 여기에 대한 맞춤형 제작을 통해서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르게 실적에 대한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게 한일철강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만 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마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낮은 마진율을 가공비라든지 물류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한일철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한일철강이 가장 빠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좀 퍼포먼스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 해서 한일철강은 지금부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공부터 유통까지 철강 업계 내에서 이제 올인원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주는 넥스트레이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편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세가 약간은 돌려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강하게 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조금 높게 전고점이 딱 3,600원인데 일단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확인을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차 목표가는 3,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00원에 대한 좀 손절가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변동성이 크고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손절 가격 확실하게 지키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 하시죠? 맞습니다. 오늘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4시 반에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어제 설명드린 NIB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가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호재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강하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뿐만 아니라 종목 얘기까지 풀어준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워낙 이제 또 잘 읽어주는 매니저로 꼽히니까요. 여러분들 4시 30분 무료 방송도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